첫 번째 주제는요. What do you want? 지금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What do you want? 제 20년 전에 제가 두드렸던 질문의 주제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What is ability? 무엇이 능력인가? 오늘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What is ability라고 물었는데 그 능력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규명을 하고 그 규명된 이 능력을 도구와 기술로 치장을 한다면 드디어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을 달성하게 됩니다. 약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도는 혼자서 가고 싶으면 혼자서라도 파내고 연구해서라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런 부귀 영화를 원하는데 문제는 이 부와 기와 영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자, 이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쪽입니까? 인격인가요? 아니죠. 이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쪽입니다. 이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입니다. 이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포지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는 뭘까요? 인격과 재능, 이 두 개를 어떻게, 이 직위는 이 두 개 때문에 뒤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길러야 될까요? 두 개 다. 그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하나 말하시면 이분은 질문에 속은 거예요. 두 개 다 같이 길러야 돼요. 그런데 이 둘 다를 기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98년에 꿈의 학교를 설립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재양성 학교죠. 현재 서산에 한 5만 평 학교 부지에 학교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간대학교가 1번 대안학교고 제가 2번 대안학교였으니까 98년이니까 그리고 나서 인재양성을 모토로 5년간 교장으로 있으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내용들이 바로 거기에서 얻어진 데이터들입니다. 자, 잠깐만 한번 보세요. 제가 그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쓴 글인데요. 주제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멋지죠? 지성은 전체로서 인정받기 원하고 모든 이의 침묵으로 무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지성이 전체를 원하는 것은 나름의 광활함을 표현하는 것이며 그것이 창조적 침묵을 보편하기 위하면 가장 강한 의지와 힘을 통합하기 위함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 빨리 말하세요. 이게 초등학교 6학년에 있었다면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 같죠? 예. 이것도 과제로 쓴 게 아니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쓰는 글입니다. 이런 글이 그냥 앉아서 쓰면 그냥 막 쓰여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결국 엄마가 아빠가 학교 못 보내겠다고. 학교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적응이 안 되대요. 네. 그래서 결국 아이를 이렇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 독서를 했거든요. 한 주에 한 번 만났어요. 3시간 동안 제가 한 번만 만나서 코칭하고 과제하고. 근데 1년 반 만에 이 지경에 이른 겁니다. 아, 왜 이 지경이냐면 저한테 얘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학교를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때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학교를 세워달라는 거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지도를 해달라는 거야. 그럼 제가 무슨 학교를 설립할 뭐 자금이 있어요? 뭐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막 다 원하니까, 제가 돈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핑계로. 그때 돈을 또 수억을 모아온 거예요. 그래서 양평에다 처음 세운 게 98년 꿈의 학교입니다. 이게 참, 이 지경 이해 가죠? 이게 이 지경입니다, 이게. 결국 아이들은 이렇게 결과를 냈습니다. 처음에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킨 게 이겁니다. 자서전 써라. 얘들 꿈이 없잖아요. 예, 꿈이 없으니까 자서전부터 쓰게 했습니다. 근데 자서전이 이게 보시면 이상한 자서전입니다. 자서전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살아온 이야기죠? 이걸 보세요. 아니 지금 13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살아온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미래 이야기를 쓰고 있죠. 네.
이런 거 없어도 되는데. 예. 알고 보니까 지가 노벨상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예. 짜 맞춘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자서전 쓰기 시작한 건데 무려 A4 용지 100쪽입니다. 3개월 만에. 더 놀랄 일이 있어요. 3개월에 쓰고 그 다음 3개월에 또 하나 100페이지 쓰고 그 다음에 3년에 12권 썼어요. 또 혹시 속으로 그러죠. 걔들 공부 잘하는 애쓸 거야. 아니, 대안학교 할 때 처음에 공부 잘하는 애 온 거 봤어요? 98년만 해도 대안학교는 뭐였어? 진짜 대 아니었어요? 예, 지금 이제 요즘에 학교 좀 좋은 학생들 좀 뽑지, 그때만 해도 학교에서 진짜 적응 안 된 애들 그냥 밀어보내는 것이 대안학교 아닙니까? 그런 애들 데리고 저렇게 다 했어요.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써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었죠. 급기야 황성주 생식 아시죠? 황성주 박사가 자기 아들을 데려다 집어넣는데 완전히 아이가 바뀐 거예요. 초등학교도 못 다니는 애였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맨날 쫓겨나니까. 한 달 만에 쫓겨나니까 초등학교를 못 다니는 애가 여기 와서 1년 다니고 정말 다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미국 학교에 가서 1년 만에 탑을 끊어버려요. 이런 완전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인재를 만드는 세 가지 키가 필수적으로 적용돼야 합니다. 그 키를 하나라도 버리면, 저는 20년간 이거를 해왔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어떤 경우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도 믿을만 할 겁니다. 일단 우리의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16년간의 아픔이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3분의 1의 아픔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아픔을 극복해야 오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데요. 16년간의 아픔은 최근 김연아 때문에 나온 건 아니지만 독일에서 이 인류의 위대한 인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되는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찾았죠.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누적 시간 1만 시간을 훈련을 받으면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세계적 전문가가 나온다. 그 예로 이제 김연아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정말 슬퍼할 일이 하나 발생합니다. 우리는 16년간 공부하고 16년간 공부하는 시간이 무려 3만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3만 시간 공부해 왔잖아요. 못해서도 지금 2만 시간은 했잖아요. 10,000 시간을 훌쩍 넘어서 2만 시간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죠? 세계적인 전문가라며. 자, 여기서 우리는 재미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16년간의 아픔에서 이 한 분야를 꿰뚫는 것은 분명히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일이지만, 또 하나 교양이라는 국영수사과를 배우는 것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국영수사과의 교양 부분을 채우고 그리고 한 분야를 연구한다면 이것이 짝이 맞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지원이 딸리냐면 이순신에 대한 자료를 다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정리해놨네. 학자들이. 그렇죠? 그렇다면 나만의 방법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그 나만의 방법이라는 게 누가 가르치냐 이거죠. 먼저 정보를 선택하세요. 남이 안 하는 거. 좁을수록 좋습니다. 최근에 와서 1:1 코칭이 이제 퍼져나가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 개발 욕구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자기를 개발시키는데 정말 맞춤형으로 자기를 끌어올리자는 거예요. 왜? 맞춤형으로 가면 1년 걸릴 게 아니면 10년, 30년이 걸립니다. 아니, 평생에 그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죠. 바로 이것이 16년간의 아픔입니다. 나만의 분야를 최소한 3년 이상 연구하시면 이 세상에 그 분야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이건 연구했는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네? 이거 뭘 잘못 설정한 거예요. 세팅을 잘못한 거예요.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여러분이 마음속에 좀 불편한 마음이 하나 있었을 게
16년치를 3년에 끝내래. 누가 안 하고 싶나? 누가 안 하고 싶어서 못하나요? 즉, 할 수 있는 어떤 기술과 조건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사건입니다. 3분의 1의 아픔입니다. 자, 이 3분의 1의 아픔은 이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3분의 1의 아픔이란 뭐냐면 인간의 이 능력에는, 즉 두뇌죠. 인간의 두뇌 능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앞에 거는 여러분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술입니다. 두뇌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는데, 첫째, 정보를 인지하는 능력. 두 번째는 그 정보를 가지고 상의하는 사고 능력. 세 번째, 그 정보를 밖으로 표현하는 표현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의 능력을 결정합니다. 다행히 여러분 셋 중에 아예 한 가지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아서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살지. 그쵸? 이거 하나 심각하게 망가지면 지금 여러분 지금 사람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이 세 가지 기능이 하나가 망가진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분은 그래도 세 가지 기능이 어느 정도 돌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기능이 조금씩 떨어진다. 그죠? 어떤 경우는 표현력이 떨어지고, 어떤 경우는 사고력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인지력이 떨어진다. 이럴 때 이 사람의 학습력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퀄 학습력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쓰는 방법, 더 열심히. 왜 안 해? 이거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죠. 제가 이거를 연구하느라고 20년 걸렸다니까. 이거를 연구하느라고. 도대체 what is ability가 도대체 뭔지를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결국은 이거였어요. 이거를 찾아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걸 찾아낸 다음에 이거를 여기를 진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인지력이 부족합니다. 인지력이 부족하면 정보 양의 취득이 한계가 옵니다. 그러면 정보 양이 부족하면 판단력이 떨어지죠. 사고력이 부족하면 열심히 공부해도 소용없습니다. 표현력이 부족하면 아는 것 많아도 어디 가서 일도 못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1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20년 연구 중에.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개발해야만이 진짜 탁월한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나머지 10년이 걸려요. 현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이거 할까요?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왜? 교과서에 나온 지문들은 틀린 지문이에요, 옳은 지문이에요? 내용 자체가. 봐봐요. 행성의 운동 법칙이나 이런 거 틀렸어요? 다 맞은 것만 있다니까. 다 맞았어. 그러니 얘들이 저걸 가지고 뭐가 틀렸는지 찾아내고 문제 분석하고 이러질 않는다고. 뭐 하면 돼요? 오면 돼. 예. 그러니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순간부터 이것은 다 사라집니다. 말로 하는 것도 시험 쳐. 글로 쓰는 것도 없어. 외웠다가 시험만 치면 되는 거야. 이거야말로 최악의 상태라는 거야. 근데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읽다가 발견해. 왜? 똑같은 주제 왜 이 사람 다른 말 하지? 이 사람 또 다른 말 하네? 이러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사고의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늘 정답 싸움만 하게 되고 암기 싸움만 하게 되고 사고력과 표현력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유아기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사용한다면 도대체 어떤 인간이 될까요? 궁금하잖아요. 책을 읽어내고 그 읽어낸 정보를 가지고 조직화시켜서 사고를 작동시키고 표현을 해서 자기의 것으로 글로 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또 강연을 하게 해요. 그럼 이제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의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 5년간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3분의 1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능력, 인지, 사고, 표현, 이 세 가지 능력을 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오늘 얘기해야 되죠. 이거 온 동네 방네 대학들이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방법을 다 써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요한지를 몰랐어요.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성을 잘 몰라요. 공기하고 물 중요하죠. 하도 많으니까 모르는 거지. 자, 온 동네방네 대학이 다 쓰는 이 공부 방법은 뭘까요? 레포트 쓸 때 하는 거. 레포트 쓸 때 쓰는 기술이 뭐예요? 그거 봐요. 다 쓰면서도 진짜 속알맹이는 모르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빛나더라고요. 요약이지. 바로 이 요약을 제대로 했더라면 여러분 인생은 지금 완벽하게 달라졌을 거예요. 왜요? 바로 이 요약이 이 세 가지의 기능을 다 사용하게 만듭니다. 또 어떻게 해서 이 세 가지 기능을 다 사용하게 하는지 오늘 입증을 좀 해드리고 이것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좀 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여러분 이 기술을 보면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죠. 인지, 다 같이 인지, 그 다음 사고, 그 다음 표현. 이 세 가지 능력을 골고루 길러내는 이것이 인재가 되는 길이다. 근데 여기에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 듣고 열을 아는 것은 결국 빠르고 정확하게 탐구하는 건데 세 가지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속, 인식력, 핵심 파악력, 전문 정보력.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요게 국영수사과를 16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요 두 가지는 아마 짧은 시간 동안 배우면 됩니다. 연습하면 되겠죠. 어쨌든 저 내용이 여러분을 하나 들으면 열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이 정보를 활용하는 자연스러운 사고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스스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까지도 기술로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자, 잘 알을 거예요.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구슬이서 말이라도 관주 이거죠. 꿰관, 구슬주. 구슬을 꿰서 보배로 만드는 기술. 구슬이 뭡니까? 여기서는 정보죠. 내가 공부해서 얻은 정보를 꿰서 보배로 만들어내는, 망치를 만들어내고 바늘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 즉 가치를 여러분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기죠. 바늘을 만드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바늘을 만들어서 팔면 지행일치죠. 내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해서 팔았습니다. 이것을 사람들한테 말로 가르치면 말을 잘한다고 할 때 뭐라고 그러죠? 청산유수라고 하죠. 이걸 글로 써서 사람들에게 논문으로 남긴다? 일필휘지라고 합니다. 청산유수도 속담이었죠. 일필휘지도 속담이었죠. 지행일치도 속담인데 이것이 다 기술로 바뀌는 순간 바로 여기에 여러분의 역량이 나오더랍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 리더스 클럽 주니어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정우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한 공부를 통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어떤 행복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인류를 지향하죠. 인류 학과, 인류 대학, 즉 인류 학교를 졸업한 후에 인류 직장에 취업을 하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단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암과 삶을 일치시키는 그런 지혜화bil적인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자, 지금 고등학교 1학년짜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5분, 10분 되는 강의를 지금 사이트에 지금 올리는 게 그겁니다. 요겁니다. 여기. 수도 없이 올리고 있죠. 무슨 짓 하고 있어요, 애들 지금? 지금 여러분 듣고 있으면요. 쟤들 학생 맞아? 어떻게 저 아이들은 저렇게 해낼 수 있을까요? TTS라고 합니다. 트리플 토킹 스킬이라고 해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지금 안 보고 하죠, 원고를. 원고를 안 보고 지금 수십 편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온 정보를 내 걸로 바꿔서 지금 자기 말로 마치 강연하듯이 자기 친구처럼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느냐.
이것도 훈련을 받아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역삼에서는 한 12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신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일요일, 내일 오후 3시에서 6시, 5시에 2시간 동안 제가 직접 지휘하는데 지금 이게 모델링입니다. 왜요? 제가 최근에 발견했어요. DTS를. 정말 공부를 못했던 학생들이 자기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가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데 이 방법이 가장 정말 지금까지는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가 했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여기에 원페이지북 있죠? 책 한 권을 읽고 이렇게 이것이 원페이지북인데요. 책 한 권을 저자의 생애, 주장, 의도 목적, 주제, 요점, 한 페이지 요약. 후기. 지금 방금 전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여기에 나온 원페이지북을 읽고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한 다음에 그리고 말로 바꿔낸 겁니다. 책 한 권을 읽고 바꿔낸다면 정말 힘들죠. 한 주 내내 읽어야 되고 또 읽고 나서 자기가 지금 5분짜리로 만들기 위해서 재정리해야 되고. 근데 이미 정리가 돼 있잖아요. 정리된 내용을 암기해서는 못합니다. 암기해서 하면 웅변처럼 됩니다. 지금 아이는 대화처럼 했죠? 대화처럼 했다면 머릿속에 골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말할 골조를 머릿속에 다 정리하고 핵심 파악을 다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기억해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매일 합니다. 아이 어떻게 될까요? 소름 끼치잖아요? 이러다가 아이가요,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다가 머릿속에 있는 대화 얘기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방금 얘기했던 내용 나오죠. 얘들이 충격을 받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더니 너 천재 아니야?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들을 자기한테 쏟아내고 이 찬사.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태어나서 처음 듣는 찬사. 단 몇 주 만에 아이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떡할까요? 이거 되는구나 이거예요. 되는구나. 이게 사람의 능력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가장 짧은 시간에 이게 가능해집니다. 지금 신규 아이들 볼래요? 여러분들 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좀 해주시면 참. 현재 신규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 아이들 하는 거 보면 좀 우습긴 해요.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신규. 예. 안녕하세요. 저는 특히 리더십 주니어 클럽의 이동민입니다. 저는 오늘 소중한 나라의 부자를 만들어주는 지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저자의 생애와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같아요? 좀? 웅변 같죠? 이 친구 외워서 했거든요. 얘는 지금 처음, 이거 1회차인데, 처음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지 않고 한다는 건 자기들의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외워서 하지. 그냥 외워서 하니까 외워서 하는 티가 날 수밖에. 문제는 지금 현재 여기 48초 지금 하고 있잖아요. 48초니까 외워서 하지. 10분은. 못 외우죠. 결국 이것은 핵심 파악, 구조 파악, 그리고 그것을 자기 말로 바꾸는 훈련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데 아직은 그걸 안 배웠죠. 이거는 뭐냐면 원페이지북 서머리, 원페이지 서머리 스킬인데 여기 가시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한 페이지로 책을 요약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저자의 생애를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여러분 책 속에 주장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오나요? 이게 주장인데요. 보세요. 여기가 주장이거든요. 저자는 좋은 느낌은 꾸준히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러분 이렇게 쓰기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진짜 저자가 봐가지고 뭐 내가 언제 저런 주장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또 남이 보고 저거 아닌 것 같으면 이러면 어때요? 정답이어야 된다고요. 누가 뭐라 그러면 아니야 이게 주장이야 라고 밑에 논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게 논증입니다. 이 아래가. 이걸 읽고도 나한테 반증해봐. 이 말이에요 지금. 주장뿐이 아닙니다. 저술 의도 목적. 의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는 뭐뭐뭐뭐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아니면 어떡하려고. 논증합니다. 목적. 저자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설명. 주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기술이 있다 하면서 이거를 다시 설명. 그리고 챕터입니다. 1번 챕터. 인간관계 처방전이라는 챕터에서 주제입니다. 한 문장으로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설명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주제와 설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와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머릿속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모든 걸 보는 순간 항상 핵심 주제를 찾아내고
그리고 핵심 주제를 바로 이어서 구성을 찾아낸 다음에 다 똑같죠. 지금 같은 개념이죠. 저자는 뭐 알려주고자 한다. 저자는 바란다. 진정한 성공에 위해서 나의 실력을 기반한 분명히 있다. 설명. 자, 20대의 사람을 쫓아라. 20대는 내 사람을 구분 안 먹으려 놨던 좋은 사람이 되는 기반을 다지도록 한다. 하고 설명. 이렇게 책을 한 권을 읽고 한 페이지씩 늘 정리해 나간다면 그 사람 머리가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책을 읽었습니다. 인지. 지금 저렇게 만들려면 엄청난 사고를 해야죠. 주제 파악하고 구성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요점을 써가지고 앞뒤가 맞춰야 되고 통일성, 일치성 다 돼야 되잖아요. 사고. 그리고 글로 써냈는데 문장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죠. 문장 오류 없이 써야죠. 일필휘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TTS. 내 말로 그냥 바로 사람들의 강연. 이래도 안 될까요? 그래서 좀 속으로 그런 거. 저 어려운 걸 언제 다 해. 지금 그러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죠. 이 원페이지 요약 기술과 원페이지 북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있는 5가지 기술, 6가지 기술을 다 써요. TTS 빼고는 다 쓰게 됩니다. 그럼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페이지 북을 만들기 시작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 만들면 이 기술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핵심 파악을 하지 않고 요약을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구성 파악하지 않고 요약할 수 있나요? 못하죠. 아니면 구성 파악하지 않고 요약하면 짜증기죠. 제가 장담하건대 책을 읽고 20, 30권만 원페이지를 만들어내는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 레포트는 20, 30권도 안 가죠. 한 5번만 원페이지 만들면요. 여러분 레포트는 A+ 위에 더 있어야 될 거예요. 왜요? 지금 아까 중학생이 쓴 글을 보십시오. 중학생이 지금 원페이지북을 올렸는데요. 검수자들이 손 하나 댈 데가 없습니다. 야, 진짜 이게 뭐 나이가 답이 아니더라고.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연습했느냐가 답이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오늘 이야기한 강의 내용의 핵심 주제가 뭐냐죠. 모든 인간은 탁월해질 수 있다. 근데 그걸로 좀 부족하죠? 뭘 활용해서? 인간의 3가지 기능, 핵심 정신 기능을 개발함으로 인재가 될 수 있다. 뭘 활용해서? 트리키 학습 기술, 트리키 학습 기술을 활용해서 모든 인간은 인간의 3가지 정신 기능을 개발함으로 탁월한 인재가 될 수 있다. 오늘 얘기했던 맞나요? 예. 이게 바로 주제 찾는 PCS 기술입니다. 제가 지금 찾을 때 어떻게 했나요? 먼저 주어 설정. 오늘 무슨 얘기 했죠? 인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인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인재가 될 수 있다면 동사죠. 그럼 앞에 주어는 짜 맞춰보세요. 인재가 될 수 있으면 누가 돼요? 나가 모이면 우리. 그럼 모든 인간. 모든 인간이 어떻게 인재가 되죠? 어떻게? 여기서 오늘 했던 얘기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인재가 된다고 그랬어요? 3가지 기능을 개발함으로 인재가 될 수 있다. 어떻게 개발해요? 트리키 학습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인간은 트리키 학습 기술을 이용해서 3가지 정신 기능을 개발하면 누구나 인재가 될 수 있다. 제가 방금 PCS를 활용한 거지 떠오른 느낌을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이걸 구조화 시켜볼까요? 시간 길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걸 찾아냅니다. 지금 여러분 속은 느낌이에요. 기술이에요, 단지. 정말 쉽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주어졌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충격이 주어졌다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이후로 또 계속해서 만나고 서로 좋은 인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